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윤. 현진, 수연입니다. 와, 에너지 넘치게 인사드렸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저희가 4명이라고 소개를 드렸었죠. 1화만 들으셨다면 트집팀을 3명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저희 트집팀의 금손 현진 씨 소개드립니다. 우리 현진 씨 첫 녹음인데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쵸. 우리 현진 씨를 위해서 먼저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항상 행복한 디자이너 현진입니다. 처음 녹음했을 때 엄청 참여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쉬웠거든요. 오늘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정식 트집 멤버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이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요. 제목에서부터 이미 스포된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은 무슨 시험을 보는 날이죠? 바로 수능이죠. 제가 아까 찾아봤더니 올해는 11월 16일인데요. 저희가 2회차 업로드되는 게 11월 14일이니까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수능이더라고요. 와, 그러면 이틀 뒤가 바로 수능이네요? 제가 수능을 그쵸. 본 지가 3년이 지났는데도 수능은 좀 약간 아직까지 듣기만 해도 떨리는 시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 싶으면 실제로 몸도 같이 떨리는 거 아시죠? 몸이 떨린다는 거는 춥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가을인데 갑자기 추워지고, 날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싶으면 수능이 거의 다가왔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신기한 게 매번 기온이 낮아져서 이렇게 보면 11월 둘째 주 정도예요. 그래서 수능 한파라는 말도 따로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있죠. 다음에 녹음할 때는 롱패딩을 입고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수능 얘기를 하지만 수험생분들은 당사자다 보니까 엄청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4명 모두 다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저희 조합이 엄청 다양해요. 저는 사실 인문계 현역으로 논술이랑 정시를 준비하다가 정시로 결국 입학하게 됐고요. 네, 저랑 승민 씨는 인문계 반수수시, 그리고 현진 씨는 이공계 삼수 정시랑 논술 같이 준비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있을 수험생 분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아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하위폴더명이 미들이니까 이따가 간단하게 콘텐츠 얘기도 곁들여서 해보는 거 어떠신가요?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또 자타공인 콘텐츠 중독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능 그쵸. 끝나고 어떤 걸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과제와 팀플에 파묻혀 사는 대학생이어도 우리한테도 고3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 넷 다 대학생 신분으로 만난 사람들이라서 고등학생일 때는 어땠을지 평소에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고3 때 다들 어떤 학생이셨어요? 진짜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좀 특이 케이스인 게 보통 고3이면 담임쌤이랑 대학을 어디 갈까 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입시는 정보전이라고 좀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입시 정보를 맨날 찾아보고 강의 듣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고3 담임쌤이 제가 그런 학생인 걸 좀 알아가지고 넌 알아서 잘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의 상담을 좀 패스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저랑은 완전 반대인 게 저는 선생님들 껌딱지였어요. 그 쉬는 시간이 보통 10분인데 그 10분도 쪼개서 교무실 맨날 갔다 오고 점심시간에 밥 먹자마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상담해달라고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불안해서 입시를 잘 모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입시는 결국 불안이랑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오, 진짜 궁금한데요? 어떤 걸까요? 이건 제 친구들한테도 말을 못했던 건데, 혹시 성인용 기저귀 써본 적 있는 사람? 엥? 기저귀? 기저귀? 쓴 적이 없죠, 저는. 그쵸. 보통 그거는 이제 성인용이긴 하지만 20대가 사용하진 않으니까요. 네.
저는 고등학생 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되게 심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버스를 타서 내가 버스에서 화장실을 못 간다는 생각이 불안하면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모의고사 볼 때 국어 시간이나 영어나 탐구 시간에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어떡하지? 이거 배 아파서 화장실을 가면 시험을 망치는데? 라는 생각에 배가 더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능날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어땠나요? 그 기저귀를 찼으면 그래도 안심은 되셨을 것 같은데. 네, 덕분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죠. 아, 참, 그리고 볼일을 보지는 않았고, 그냥 마음의 안정 용도로 사용한 거니까 다들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아, 다행이다. 그만큼 수능에 진심인 수험생 현진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수능하니까 생각나는 건 저의 인서울 분투기가 떠오르는데요. 인서울 분투기요? 아, 그러니까 인서울 하려고 좀 노력했다는 말인 걸까요? 네, 저는 지방 일반고를 다녔기 때문에 하늘의 별 따기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도전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서울로 대학을 다녀보겠다는 이 생각 하나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3년 동안 준비했었습니다. 아, 3년. 그쵸. 저도 그랬는데, 토론 대회는 기본이고, 컨퍼런스 준비? 진짜 무조건 참가했고요. 학기 초에 과목별로 학습부장 같은 거 뽑잖아요. 그럼 한두 줄이라도 더 적히니까 무조건 하려고 손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갓생 살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갓생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절이었는데도 엄청 열심히 살았죠. 성적도 챙기면서 반장이나 부반장, 동아리장을 맡아보기도 했고요. 한자라도 생기부에 더 적으려고 교내 대회다 하면은 무조건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정신 차려보니까 이 갓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팟캐스트까지 왔나 봐요. 그러게요. 인연이라는 게 좀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신기하다. 저희가 준비했던 입시 전형들이 제각각이니까 준비할 때 어땠는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수험생분들이 이걸 듣고 긴장이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일단 수능이 지금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으니까 정시러였던 제가 먼저 말을 해보자면요. 저는 모의고사 성적이 6월 모의고사, 이거 육모라고 하죠. 육모 때 최고점을 찍고 구모 때 하락세여서 수능에 대한 좀 내적 부담감이 엄청 컸었어요. 근데 음. 제가 기독교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 부담감을 좀 어떻게든 이겨내고 싶어서 수능 한 달 전부터는 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CCM만 담아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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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듣고 심지어 수능 전날에는 CCM만 딱 플레이리스트 딱 설정해놓고 계속 들으면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정시러니까 더 간절했을 것 같아요. 저는 현역때 학종 5개, 교과 1개여서 수능보다는 면접 걱정이 제일 컸거든요. 예상 질문을 A4 용지로 20 몇 장을 준비하기도 했고, 생기부에 있는 모든 활동들을 계기, 활동 내용, 그리고 활동으로 얻은 깨달은 점, 뭐 이렇게 해서 다 정리했었어요. 와, 학종은 진짜 준비할 게 많네요. 저는 학생부는 아예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논술이랑 정시에만 집중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 3수를 했으니까 18 논술을 봤는데, 어떻게 된 게 단 한 개도 합격을 받은 학교가 없었습니다. 18 논술. 와, 근데 진짜 논술 전형 경쟁률이 여간 높은 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과니까 수리 논술을 준비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논술을 준비하는 이 수험생 청취자분들에게 조언해 주실 것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수리논술 준비하실 거면 인강도 좋은데 학원 다니는 거 완전 추천해요. 논술은 아시다시피 내가 쓴 답안지에 피드백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학원에서는 면대면으로 해주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이 좋고, 논술 기출문제나 예상 문제를 제작해가지고 풀어보게 해주잖아요.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은 인문 논술도 마찬가지긴 해요. 네, 그래서 논술 얘기를 하니까 떠오른 건데, 저는 문과니까 인문 논술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6개를 딱 논술을 딱 썼는데, 제가 제일 자신 있던 학교는 SKKU, 성균관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네. 체조도 딱 맞췄고, 시험 당일날 컨디션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제가 답안들 이렇게 진짜 확 쓰고 나서 제출을 딱 하자마자 든 생각이, 아, 찢었다. 이건 내가 안 붙으면 비리다. 이 어떤 기억이 납니다. 아, 이건 내가 안 붙으면 비리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왜 저희가 이렇게 학교에서 만났죠? 사실 저는 상윤 씨의 이 성대논술을 응시한 썰도 한 못해도 4번은 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들어야 돼요. 뒤가 더 웃겨요. 아, 이게 사실 약간 자학이긴 하고 지금도 가슴이 아픈데, 일단 계속 이어가 보면, 저는 일단 시험은 되게 잘 본 것 같으니까, 아, 나 찢었다. 좀 약간 뭉클하고 보람찬 상태로 건물을 나왔어요. 근데 성균관대 학군단 분들이랑 학생회 분들이 나 나오자마자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스피커로 그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를 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모든 광경이 제 한눈에 담기니까, 진짜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벅참 때문에 엄청 오열하면서 기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광탈이었다는 거. 하하. 아니, 나는 나비 이런 거가 들리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고생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거의 울라고 막 노래도 틀어준 거 아닙니까? 울만은 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광탈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합격 발표 당일에 각자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합격한 날 가족이랑 다 같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저보다 이렇게 더 좋아해주던 친구들하고 가족들 덕분에 행복이 뭔지 잠깐 알게 됐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음,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문을 닫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합격 발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알바할 정도면 저녁 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당연히 이 학교에는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녁 7시쯤에 전화가 왔고 저는 못 받았어요. 근데 음, 다행히도 어머니께서 받아주셨고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전화를 하고 예치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아, 그 전화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겁이 좀 많이 나요. 저도 사실 문 닫은 사람이거든요. 정말요? 네, 제가 진짜 문을 쾅 닫고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 똑같이 이제 일단 정시기 때문에 전 이 학교 아니면 재수한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저도 합격 전화를 받은 게 한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일 날까지도 예비 번호가 저한테 안 떨어졌길래, 아, 그냥 물 건너갔다, 재수하자 하면서 재수학원 알아보고 있었는데, 엄마랑 이제 그냥 마지막 최후의 만찬처럼 밥을 먹고 있다가 딱 최후의 완전. 02로 전화가 와서, 맨 처음에는 아, 이거 스팸이야 엄마 하면서 김치국 마시기 싫어서 먼저 빌드업을 해놓고 받자마자 건국대학교 입학처입니다 하는 순간 오열을 했죠.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오열을 되게 많이 저는 하셨네요. 많이, 생각보다 많이 울었네요. 그니까 눈물이 많은 남자야. 크라잉 보이. 저는 두 분과 다르게 학종이라서 면접을 봤었는데, 면접 때 어땠냐면, 교수님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또 음, 말해봐라. 이런 거 말고 또 없냐? 이러면서 이제 3번을 그렇게 여쭤보셔가지고, 면접 결과에 사실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대하지 말자. 이러고 있어가지고, 합격 당일에 오전에 발표했는데, 그냥 늦잠 자면서 일부러 확인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음. 엄마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에이, 하고 받았는데, 엄마가 합격했다고, 막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합격했어! 이러길래, 일어나자마자 이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네요. 수능 혹은 입시가 끝나고 주어지는 달콤한 자유 시간이 있죠. 일한 자는 떠나라 이런 말이 있듯이 공부한 자는 놀아라 이런 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놀아야죠.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은 했고 대학교 입학은 아직이니까 사실상 무소속이잖아요. 이럴 때 두세 달 정도의 기간이 남는데 다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주로 알바를 많이 했었고, 특히 그거 말고 기억에 남는 건 17년도에, 그러니까 16년이죠. 17 학년도였으니까,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게 당연히 기억하죠. 정말 유행이었거든요. 레전드 드라마 아닌가요? 그쵸, 그쵸. 송중기가 너무 잘생겼었어. 그래서 그게
수능 공부를 하면서 진짜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양심상 못 보고 있다가 수능 끝나자마자 드라마 몰아보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김은숙 작가님의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도깨비 같은 거 많이 봤고 그 이후에는 미스터 선샤인이 18년도에 나와서 그것도 재수 끝나고는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은걸 작가님의 소설 원작인 성균관 스캔들도 봤어요. 와, 좀 많이 오셨네요. 저도 많이 본 사람이긴 한데, 저는 사실 수능 끝나고 약간 허탈함? 무력함 같은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음. 그래도 그 19년 동안 이 수능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좀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뭐, 결과가 잘 나왔든 안 좋든 좀 허탈하더라고요. 네, 그런 감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윤 씨를 포함한 열심히 달려온 이 모든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는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보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온 거니까요. 그쵸. 정말 열심히, 정말 끝이 없는 질주를 했었죠. 그래서 뭔가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성격 자체가 우울할 때는 우울의 끝을 딱 찍고 나서 바로 회복하는 편이라서, 저 안에 있는 이 우울함을 극대화하려고 넷플릭스에 있는 일본, 한국, 대만, 중국, 그냥 이 동아시아의 모든 콘텐츠를 다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봤던 콘텐츠 중에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작품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 정말 생뚱맞기도 하고 너무 오타쿠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진격의 거인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진격의 거인이요? 네, 아니, 뭐, 그때 그때 거의 3일 만에 그냥 1화부터 최신화까지 다 봤던 기억이 나요. 뭔가 인간의 선이나 악에 대해 생각하는 정말 걸작인 애니메이션이라고 걸작. 생각합니다. 와, 상윤 씨는 수능 끝나고 나서 진격거를 봤다고 했는데, 저는 수능을 공부하면서 봤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수능 끝나고는 이제 너무 재밌던 나머지 원작이 궁금해서 시리즈에서 쿠키 구우면서 원작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상윤 씨가 아까 했던 말대로 철학적으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았던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또 저는 저희 때 웹드라마 에이틴이나 나인틴이나 연플리 이런 시리즈가 엄청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밀린 회차를 한꺼번에 몰아봤었고요. 그때 당시에 설레는 마음을 품고 대학 생활이나 새내기, MT 등과 관련된 웹드라마를 이렇게 봤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모른 채. 아, 다가올 미래라는 거는 코로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쵸. 저희가 2학년이 돼서야 MT도 겨우 갔고, 과생활도 드디어 해보고, 밥약도 그때야 이제 뒤늦게 잡아보고 그랬었죠. 그때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책 보고 웹툰 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건 하면 좋다 싶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집팀이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수험생 입시 끝나고 이것만은 꼭이라는 이름인데요. 저희가 두세 개씩 각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해보고 제일 많이 겹치는 것을 순서로 순위를 정해보았습니다. 저희 네 명의 경험상 못해서 아쉬웠다. 혹은 진짜 이건 해보니까 좋았다 싶은 거 위주니까요. 만약에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두가 입 모아서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한 대망의 1위는요. 두구두구 해주실래요? 두구두구두구. 바로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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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gu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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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gu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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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무조건 따야 돼요, 여러분. 사실 저도 운전면허 따기 싫어서 미루고 미루느라 엄마 등살 밀려서 20살 때 겨우 따긴 했는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진짜 맞는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딱 이 당시에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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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저리게 후회 중입니다. 이게 대학교 가면 학기 중에는 일단 당연히 못 따고요, 여러분. 그리고 방학? 대학생의 방학은 알바, 대외활동, 약속, 자기계발, 그리고 그 학기 동안 힘들었던 이 나를 위한 휴식,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아무 죄책감 없이 놀아도 되는 이 수능이 끝난 후에 따는 게 진짜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어릴 때 따는 게 좋은 게 렌트 하다 보면 면허 딴 지 1년 이상 또는 만 21세 이상 이런 조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학생이 되면 여행 갈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따놓으면 무조건 좋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군대 갈 때 운전병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완전 추천. 네, 가급적 1급 따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시력 때문에 2종을 따서 운전을 제대로 해본 게 손에 꼽기는 해요. 근데 2종 보통 면허만 있긴 하더라도 이게 장롱 면허라도 일단은 면허증은 어쨌거나 있는 거니까 7년 무사고 운전자로 날짜 카운팅이 되고요. 7년 무사고 인정되면 별도로 시험 없이 1종 보통으로도 갱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운전면허는 이 시기가 아니면은 시간을 따로 내서 따야 되니까요.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입시 끝나고 이것만은 꼭 에서 2위는 여행으로 뽑혔습니다. 네, 국내든 국외든 상관없이 우리가 매일 보는 풍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걸 많이 보고 맛보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공부만 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쳤을 텐데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도 해야죠. 제가 수능을 끝나자마자 여행 스케줄을 무리하게 짜서 이 국내외 포함 두세 군데를 다녀왔어요. 사실 그때도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가야 되나? 이렇게 싶었는데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스멀스멀 얘기가 나오더니 결국에는 바로 그 뒤에 그 문제의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이것은 어머. 저의 예시기는 하지만 여행은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는 이상 다녀오기도 힘드니까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굳이 여행이 아니더라도 익숙한 내 일상에 즉흥을 가미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 시기가 정말 적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밖에 나온 얘기가 토익이나 영어 회화, 알바, 대외 활동 이런 게 있었습니다. 토익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인정해주는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미리 따면서 영어 공부해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어차피 취준할 때 다시 따야 하니까 영어 회화 공부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진로와 여건을 조정해가면서 하고 싶은 것들은 최대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험생분들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마디씩 하면서 2회차는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없이 불안했던 순간들을 헤쳐나온 여러분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앞날과 당찬 꿈을 저희 트집팀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둘, 셋, 트집이었습니다. 트집이었습니다.